오늘은 유기산 검사에서 해당 과정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젖산과 피부르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도당의 에너지를 쓰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아데노신 3인산 ATP로 저장이 되는데, 이 ATP에는 인산기 3개가 끝에 붙어 있고요. 이 중에 맨 끝에 있는 인산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우선 세포 안으로 들어온 다음 탄소 3개짜리 피부르산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요. 탄소 6개짜리 포도당부터 탄소 3개짜리인 그 피부르산까지의 과정을 보통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NADH가 만들어지고 NAD 플러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포도당이 탄소 이렇게 6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세포 밖과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ATP에서 인산을 하나 띄어가지고 여기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ATP는 인산이 2개 있는 ATP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트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정에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을 띄어서 붙이는 인산화 과정에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있어야지만 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트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카이네즈에는 이제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카이네즈는 보통 인산화를 일으키는 효소를 얘기합니다. ATP가 하나 더 들어가서 반대쪽에 인을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양쪽에 인이 붙어있는 탄소 6개짜리가 가운데를 잘라서 피부르산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NAD 플러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피부르산이 이제 안에 들어와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NAD가 필요하고, 탄소가 4개짜리인 옥살레이트와 만나서 탄소 6개짜리인 구연산이 되고, 이게 다시 이산화탄소 2개가 빠지면서 다시 탄소 4개가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는 이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1, 2, 3, 5, 그 다음에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반응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TCA 사이클 돌면서 나왔던 NADH와 또 FADH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H를 띄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 사이로 공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런 수소들이 가득하게 되고, 이 수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ADP, 인산이 2개 있던 ADP를 다시 ATP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NADH와 FADH가 ATP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보면 파이루베이트만 높은 경우가 있고 락테이트가 같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파이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같이 높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피부르산을 아세틸코이로 바꾸는 과정, 그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1, 2, 3, 5,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반응 전체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루베이트가 빌드업이 되고, 그것의 일부가 락테이트로 전환이 되면서 두 가지가 다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스피레이터리 체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 보니 FADH와 NADH 등이 누적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하이드로젠을 멤브레인 안쪽으로 던져가지고 그 수소 농도를 높인 다음에 그것이 나오는 힘으로 ATP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많은 경우에는 더 이상 누적이 될 수가 없고, NAD 플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또 NADH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 과정을 통해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루베이트는 낮고 락테이트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레스피레토리 체인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코엔자임 Q10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당대사를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트랩하는 과정에 마그네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에는 포도당이 잘 대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메타 분석이나 이런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100mg 보충할 때마다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당뇨병 위험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대사에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 수 있고요. 말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폴민에 의한 젖산이 증가하는 병입니다. 메폴민에 의해서. 이거는 메폴민은 혈당 강화제, 다이에백스로 알려져 있는 혈당 강화제인데요. 메폴민이 혈당을 낮추는 기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더 많이 유입되게 되고요. 포도당이 많이 유입되는데 PDC, 아까 그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코일을 바꿔서 이제 DCA 사이클로 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락테이트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층이 오게 되고, 이때 사이아민을 주게 되면 비타민 B원을 보충하면 개선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PDC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할 수 있지만 사이아민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인데 갑자기 100인분이 오면 음식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말라라고 알려져 있고, 케이스 보고들이 간혹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메폴민을 드시는 경우에는 바이타민 B를 좀 넉넉하게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코엔자임 Q10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ATP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막 안에 전자를 모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들게 되겠죠. 근데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한 달만 복용해도 5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 차단하는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가 코엔자임 Q10 합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같이 감소할 수 있고,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OQ2진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합병증이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